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물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산업화되고 세계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는 것도 많고 듣는 말도 많지만 완전히 이해하고 온몸으로 느끼는 진짜 세계는 아주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핸드폰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면 속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 노래를 듣지만 직접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날도 더 많고 다른 언어를 내뱉어 보지 못할 때도 많고 멋진 것들을 많이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언가 매체를 통하지 않은 진짜를 경험하는 일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드라마로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진짜 내가 경험하게 만드는 도전에는 인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알고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취미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취미라는 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 지금 내가 우물 안에서, 이 작은 우물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 외에 새로운 세계를 진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든 간에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면 취미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에게 더욱더 필수적으로요. 이 가짜들이 많은 세상에서 진짜의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연을 보내달라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첫날, 그러니까 취미의 첫날에 대한 사연을 엄청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 몰랐는데 그리고 다들 너무 멋진 취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악기는 물론이고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것들부터 체육관에 가는 거 정말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다들 멋진 경험을 잘 써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사연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분은 러닝이 취미라고 하시네요. 사연자님의 대학교 시절의 첫날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러닝이 취미예요. 근데 제가 뛰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취미를 가지게 된 건 아니랍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학교 시절이에요. 제 룸메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밤 11시에 저한테 5km 달리기 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살면서 달리기는 100m 체력 측정 달리기가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러닝머신도 너무 싫어하고 1km는커녕 500m도 뛰어본 적 없는데 룸메이트가 물어봤을 때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았던 바람에 얼떨결에 뛰겠다고 해버렸어요. 사실 뛰겠다고 하자마자 후회했지만 무르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대로 대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연습도 해본 적 없이 러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레이스에 나갔고 제 룸메이트는 저 같은 초보를 그냥 내버려두고 혼자 앞서 나가버렸어요. 아마 그 친구는 연습을 했으니까 기록을 내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튼 저는 러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1km도 못 달리고 지쳐버렸죠. 숨을 헐떡거리면서 걷고 있는데 제 옆으로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힘들어서 끝까지 걸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도, 아저씨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저를 전부 지나쳐가고 저보다 한참 뒤에서 정말 느리게 뛰는 사람마저도 저를 앞서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느려도 끝까지 어떻게든 뛰다 보면 걷는 것보다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결승선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서 남은 힘을 쥐어짜서 속도를 올렸던 게 기억나요. 근데 제가 결승선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다다르니까 코너를 돌아야 해서 한 200m가 더 남은 거예요. 러닝 앱도 없이 뛰어서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도 몰랐던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실 이때 숨이 턱 끝까지 차서 코너를 본 순간 걷고 싶었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걷는 건 자존심 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도 그대로 달렸어요. 살면서 숨이 그렇게 차고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어서 골인하고 나서도 심장이 아팠지만 그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몸의 한계를 넘어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기분이 정말 짜릿했고 그 거리를 뛴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34분대로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그 레이스를 뛰던 시기에 내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결과가 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우울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제 자신이 자랑스러운 적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러닝은 내가 뛰는 모든 걸음과 그렇게 늘어나는 거리 하나하나의 과정이면서 또 결과잖아요. 과정이 곧 결과라서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경험을 몸으로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실제로 다시 뛰어보려고 했을 때는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걸 취미로 즐기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 그 레이스를 뛴 내 자신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때 레이스에 나가겠다고 해서 걷다가 다시 뛰어서 결승선을 착각해서 자존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뛰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덕분에 오늘도 뛰고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결승선을 착각한 것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도 괜히 자존심 때문에 포기 못하는 것도 제가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날을 보내면 이 경험을 잊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시기에 이 경험을 해서 또 이걸 취미로 다시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같이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또 한 분 더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다이어리 꾸미기가 취미인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선물해준 다이어리로 가볍게 글을 쓰며 닦고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처음 다이어리를 적을 땐 오늘 하루 일기 같은 있었던 일, 그때의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적으며 생각이 정리되고 뭔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에게 못했던 말,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말들,
이걸 적어 내려가니 화가 난 것도 좀 해소되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도 하고 좋은 기억을 회상하면서 좋았던 그 기분을 또다시 느낄 수 있음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꾸 용품을 사서 글을 쓰고 예쁘게 꾸미면서 이 빈 페이지가 제 글과 스티커로 꽉 채워진 순간이 가장 기분이 좋아요. 벌써 5년째 취미 유지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과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미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생각 없이 여기에 몰입하는 그 시간이 짐을 좀 덜어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일들도 천천히 다시 재고해보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좋은 취미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손재주 많은 엄마와 고모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취미 활동을 경험했어요. 그 중에 저는 지금 뜨개질을 취미로 하고 있답니다. 저는 손재주가 좋진 않았어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모르는 사이에 코가 몇 개씩 늘어나 있거나 바느질이 형편없이 되거나 했어요. 그러다 대학에 가서 학업과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을 미친 듯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말도 안 되게 쌓여서 번아웃의 노예가 된 저를 한참 뒤에나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기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제가 피곤해져도 일단 참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라도 너무 많은 시간을 자책하고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은 없나 마음을 졸이면서 시간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때 취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다시 뜨개바늘을 잡게 됐답니다. 뜨개질을 다시 해야겠다 맘먹었을 때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목도리 패키지를 발견했고 그게 너무 예뻐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다이소에서 아주 저렴한 실을 하나 구매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코잡기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역시 너무 오랜만이라 형편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바로 목도리 실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코도 빼먹고 꽈배기 무늬를 넣는 것도 쉽지 않고 회생이 불가능하게 구멍이 생겨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풀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베베 꼬이고 아주 흘러넘쳤던 생각들이 순간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실수 때문에 자책했던 것도 그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실수 좀 했다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실수가 있어야 인간미가 있는 거지 하고 스스로 납득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좀 더 신경 쓰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목도리가 점점 길어질수록 제 마음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서 목도리를 다 떴을 무렵에는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진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단단해지니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많이 우울했는데 목도리를 다 뜨고 나서 생긴 그 성취감에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존심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물론 그 목도리는 실이 그다지 좋은 실도 아니었고 착용하면 간지럽고 까끌거려서 2번도 착용하지 못하고 여태 소장만 했어요. 하지만 그 목도리를 뜨면서 얻은 것들, 그건 참 귀해서 계속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력이 많이 늘어서 가방도 뜨고 주변에 선물도 하면서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직장 동료 선생님 드릴 목도리를 뜨고 있답니다. 뜨개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방구석 골프여도 광적으로 뜨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구석 골프는 실에 지출되는 비용이 골프와 맞먹어서 뜨개질을 방구석 골프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상에서의 도피처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 무기력, 타파를 돕는 효능이 있어요. 제게 그렇게 뜨개는 만병통치약이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사실 첫날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전날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어렸을 때 조금 하다가 힘든 시기에 다시 뜨개 바늘을 잡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결과물이 뭐 형편없든 까슬거리든 어떻든 간에 눈으로 보이는 활동들은 실제로 성취감을 많이 주기도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보장된 효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 우울감과 무기력 타파를 돕는 만병통치약으로서 정말로 기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또 다음 기회에 꺼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덕분에 더욱 풍성한 팟캐스트가 만들어졌네요. 어떠셨나요? 사연 모집은 다음 회차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더 풍성한 이야기들 기대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라이브 함께 하시려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눌러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권은이었습니다.